제가 특허법인 유일했을 때 김구배 교수입니다. 앞에 보면은 좀 이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드렸다면요. 좀 가벼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 대학교나 연구소들이 표준 특허를 되게 개발해 보고 싶거든요. 표준을 개발하는 건 별도로 하고 표준 특허는. 근데 대학교에 표준 특허 개발하기가 뭐 굉장히 어렵죠. 연구소도 솔직히 애트리 빼놓고 표준 특허 하는 데가 없고, 그다음에 대학 같은 경우도 에펙 빼놓고는 실제로 표준은 하는 교수님이 좀 있으신데 표준 특허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역사를 뭐 제가 이제 경험했던 범위 내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차는 이제 저희 사무소 살짝 소개해드리고요. 광고 아닙니다. 그냥 오늘 주제하고 관련돼서 살짝 설명드리려고 하고, 성공 사례하고 실패 사례 뭐 이런 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성공 사례가 이제 첫 번째가 성공 사례고요. 두 번째 실패 사례라고보다는 이제 한계 뭐 이런 거 설명드리고, 현재 이제 새로 진행하고 있는 그 대학교가 있어서 그런 거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이제 아이디에서 했던 그 표준 특허하고 관련돼서 조금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경험한 거는 표준 특허 경험한 거는 LG 전자에서 그 와이어리스 802.11 와이파이 관련돼서 이제 표준 특허를 이제 대리를 하면서부터 경험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변리사는 두 종류다. 표준 특허를 하는 변리사와 표준 특허를 안 하는 변리사다. 그게 이제 되게 이제 저한테는 상징적이었는데, 그 당시에 LG전자가 제가 이제 2005년도에서 2008년도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에 LG전자가 한 3, 4천 건, 4, 5천 건 하던 시절인데 표준 특허는 한 3, 400건밖에 안 했거든요. 건수는 10분의 1도 안 되는데 변리사를 그 두 종류로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표준 특허를 해보고 싶다 이런 열망을 가졌었고요. 기회가 됐을 때 표준 특허를 하게 됐었고, 그 후에 이제 LG 제가 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9년도에 이제 사무소를 세워갖고 그 당시에 펜텍이 이제 표준 특허를 개발하기 시작해서 그거 좀 경험하게 됐고, 그 이후에 KT도 마찬가지로 이제 표준 특허 개발해서 거기에 제가 이제 다 참여한 게 펜텍도 표준 특허를 먼저 이제 개발하려고 할 때 이제 저도 조인을 했었고, KT도 마찬가지로 표준 특허를 개발하고 시작할 때 이제 거기서 조인을 해서 이제 그런 경험을 했었고, 그 LG 전자하고 펜텍하고 KT를 경험하고 나서 그러면 왜 대학교나 연구소는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교수님들한테, 대학교 교수님들한테 이런 제안을 좀 하게 돼서 표준 특허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뭐 성공 사례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사실 표준 특허에서 성공 사례는 결국 이제 특허를 소송을 해서 돈을 받거나, 아니면 특허를 팔아서 돈을 받거나, 아니면 라이선싱해서 돈을 받거나, 그걸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거고, 특허 출원을 하거나 등록받는 거는 사실 성공 사례라고 말하기 어렵죠. 그렇죠. 이제 결국 이제 수익화를 통해 갖고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수익을 나눠갔을 때 이제 진정한 성공 사례인데, 저도 이제 일반 이제 단말기라든지 이제 통신 표준에서 이러저러하게 기술 이전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앞서 수익화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배동석 부사장님 다 설명해서 생략을 하려고 그러고요. 개별 라이센싱 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매각에 관련해서 참여했던 거는 제가 이제 펜텍에 있었을 때 그 LG 전자의 표준 특허를 펜텍에서 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배동석 부사장님이 LG 전자에 있었을 때 이제 그거를 펜텍한테 팔았었는데, 그때 이제 경험했었던 게 있었고요. 반대로 제가 KT 표준 특허 개발했다고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KT 특허 표준 특허를 구글이 또 샀어요. 구글이.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KT의 표준 특허를 개발하기 시작할 때 제가 참여를 해서 거의 뭐 제가 연구원이기도 하고 그 발명자이면서 이제 대리인 그런 역할을 해서, 그 당시 이제 구글하고 협상을 했었을 때
보통 이제 표준 특허 매입할 때 가장 크게 중요한 거는 이제 표준이 매핑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이고, 툴에서는 이제 아까 이제 배종석 부사장님이 무효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은 조금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 현재 그 타켓으로하고는 표준 문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치 이야기했는데 치가 2.0이 지금 2.1인가가 나왔는데 그 치 2.1에 표준을 매핑을 하려고 해서 클레임 차트를 제출하면 그 전에 표준이 그러니까 우선일이 있으면 우선일 전에 있는 표준에 그 내용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표준으로 인정을 안 하는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효를 따지진 않지만은 그 출원하기 이전의 버전에도 그게 반영돼 있었다. 그 출원한 내용이. 그러면 그거 표준으로 인정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옛날에 이제 엠팩 LA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무효 여부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약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강화한 게 앞에 말씀드렸던 거고, 또 하나는 보통은 이제 표준 특허 개발할 때 그 가출원이라는 걸 먼저 한 다음에 이제 정규 출원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의심을 하는 게 그 가출원을 일로 그 발명 내용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 정규 출원이라는 걸 해서 클레임을 최종적으로 작성하는데 그 내용이 가출원에 있는지 그거를 이제 많이 살펴보게 돼서, 그래서 보통 이제 가출원했을 원래 이제 정규 출원한 것만 판단을 했었는데 이제 가출원을 하면 이제 보통 한 1년 정도 갭이 있으니까 그 현재 출원한 내용이 가출원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래서 가출원에 관련된 번역문을 이제 내라고 하는 게 이제 좀 강화된 형태고요. 그 당시에 그 구글에서 매입할 때도 이제 근데 이제 기업이 그 특허를 매각을 할 때는 그 툴처럼 무효 여부를 따지지 않고 당연히 무효 여부를 굉장히 강력하게 따지게 되는데, 표준 특허는 보통 무효 여부를 기구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출원한 날 그 이전에 기구문들이 있는지, 관련된 기구문이 있는지, 그리고 기구문하고 비교했었을 때 저희 흔히 말하듯이 이제 진보성이라고 해서 기술적인 우위가 있는지 이런 걸 판단하게 되는데, 구글하고 협상했을 때도 구글에서 그 기구문 두세 개씩 특히 뭐 개수나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지금 조선일보 기사에 다 나와 있긴 한데 이게 이제 계약상의 내용에서 몇 개의 특허가 있었는데 그 각각의 특허에 대해서 그 기구문들을 다 출원하기 전에 기구문들을 다 제시해서 무효 요구를 다쳤었고요. 그때 이제 그 발명자도 계시고 발명자가 퇴사한 경우가 있어서 퇴사한 발명자는 이제 제가 디펜스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툴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통 그 표준 특허 툴이 그 비디오나 오디오 코덱 위주로 돼 있다가 이제 5G나 6G 되면서 이제 통신 표준 이쪽으로 이동을 조금 했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앞에 배정숙 부사장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선 충전으로 가고 있어서 그 표준하는 사람들은 이제 비디오 오디오 코덱하고 옛날에는 와이파이 그다음에 무선 통신 이렇게 이제 3대 표준 특허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무선 충전까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고, 무선 충전을 앞에 이제 아이디에서 갖고 온 게 이제 제가 뒤에 실패 사례라고 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에 있는 연구소 중에 하나인데, 무선 충전을 연구소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제 무선 충전 특허에 관련된 특허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아반치가 이제 무선 충전하고 5G 이런 특허 갖고 있어서 저도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고 본론인데, 그 제가 이제 소공 사례로 그 사실 한 번 발표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거 발표할 때 언제 시작했냐면 2012년도에 시작했어요. 12년도. 제가 아까 LG전자, 펜텍, KT 뭐 이런 이야기 드렸는데, 그 HD학교에 있는 그 산단인 변리산 제가 야구를 했었거든요. 변리산 야구를 해서 공을 주고받으면서 내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대학하고 엔트리밖에 표준특허 개발한다는 게 사실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학 중에 그 엔트리 다 빼고 그 비디오 오디오 코덱하는 분들은 교수님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통신 표준은 제가 LG 쪽에 이제 통신 표준을 했었기 때문에 없어서 그 제가 모든 대학교한테 다 제안을 드렸습니다. 근데 서울대
뭐 고대, 연대 뭐 이런데 HD도 제안을 드렸는데 유일하게 그 제안을 받아낸 데가 야구 하다가 했던 HD에 있는 별사님인데 이게 이제 제가 최초로 그 HD에 있는 교수님한테 메일 보내는 게 2012년도에 제가 그 기록을 찾아봐갖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최초로 그 산단에 있는 그 별사님이 교수님한테 메일을 보낸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2012년도에 교수님한테 제가 기부문을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디스커션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HT 교수님한테 최초로 메일 보냈던 단계고요. 2012년도에 시작해서 저희들이 이 HT 교수님하고 페이스를 이제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201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표준 특허를 개발을 해서 IBM한테 저희들이 3건의 표준 특허를 팔았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한 건의 표준 특허가 아반치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지금 두 건 다 들어갔다고 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201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7년 동안 개발해서 표준 특허를 최종적으로 클레임 매핑되는 건 3건을 개발을 했고요. 그걸 이제 아이디에다 최초로 이제 매각을 했었고요. 이게 이제 그 다음 단계가 2015년부터 2023년 이렇게 가 이제 페이스 2라고 생각하고 페이스 3가 지금 2023년부터 지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디한테 팔기 전에는 그 상단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이 표준 특허를 어떻게 수익화하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 교수님도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 대학원생들한테 교수님도 개발하고 대학원생도 개발하는데 대학원생들은 자꾸 바뀌고 또 논문도 쓰고 그래야 되는 상황에서 표준 특허를 개발하는 게 그 대학원생들한테는 사이드 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도 너무 수익화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태였는데 아이디한테 큰 돈은 아니지만은 좀 돈을 받고 팔게 되니까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팔리는구나, 거래가 되는구나 경험한 게 상당히 주요했던 것 같고요. 2018년부터 2023년도까지는 좀 더 많은 인력이 참여를 해가지고 2023년도에 그 현대자동차에다가 5건의 특허를 팔게 됐습니다. 근데 아이디한테 판 거에서 한 4-5배 정도 가격을 주고 팔아서 그 HT 교수님이 이것 갖고 그 교수님 표현으로는 돈을 많지는 않은데 이제 사실은 그 표준 특허를 기획해서 그 대학교에서 개발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대학교 교수님들한테 제안해서 했다고. 그러니까 최소한 교수님은 원래 표준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기획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본인이 스스로 이제 알고 있어서 한 거고. 그러니까 HT 교수님은 표준을 하시지 않던 분이었는데 이제 상단하고 이제 교수님하고 저하고 협력해서 표준 특허를 기획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생각하고 현대차에다가 팔고 나서 이제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표준 특허를 개발하고 있는데 제가 그 HDM 교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2012년도에 딱 갔을 때 제가 10건의 특허를 만들어서 100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건이면 이제 한 건당 10억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 생각에는 조금 똘똘한 특허 10건을 만들면 100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제안 드렸던 거는 한두 건으로는 저희 시청하고 약발이 없어요, 약발이. 왜 그러냐면 이거를 기술 이전하거나 이러려고 그러면은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저희들 같은 이제 기술 중개를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대학교에서 제가 소송을 하자고 많이 이야기드리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디도 사겠다고 하면 돈이 굉장히 높거든요, 생각보다. 저도 많이 제안하지만 실제로 성공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어렵고 아이디한테 실제로 아이디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한테 줘갖고 수익화하기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거든요. 눈높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HT 교수님은 제가 이제 그 이후에도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HT 교수님의 앞에 말씀 아이디나 현대차에 팔았던 경험이
그 믿음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만이 프로젝트 개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제가 교수님들한테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야, 그 표준 회의가 아무것도 안 가는데 표준이 돼? 그리고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표준 특허 개발하려면 저 소량 생산, 소량 판매하는 거는 좀 영향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량 생산, 대량 판매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불씨가 커져가지고 수익화가 되는데 그게 돼?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 어쨌든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믿음을 가지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표준 특허 개발할 때 한국 특허는 거의 그 가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해외 출원을 해야 되는데 빨리 출원해서 빨리 등록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량 양산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배성수 부사장님 이야기하시는 거 거의 똑같고요. 제가 이제 그 HD 교수님의 성공 그 사례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PEMT 이렇게 했는데 P는 people이에요. E는 이제 experience, M은 money, T는 time.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람이 있어야죠. 교수님이 있어야 되고요. 뭐 제가 개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대학이나 연구소는 상당히 돈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교수님 힘으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저 같은 이제 열정적인 변리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익스피리언스는 아까 제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다 경험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머니하고 T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P하고 E인데 현실적인 거는 M하고 T죠. 돈하고 시간이 없으면 안 되죠. 표준 특허 2012년도에 개발했는데 교수님도 2012년도에 한 10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표준 특허 아까 말씀드렸던 대량 생산, 대량 판매해야 되거든요. 10년 이상 해야 돼요. 10개 만들어서 100억. 뭐 이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10년 정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성공 사례를 이게 지난번에 발표했던 거고 이제 실패 사례인데 제가 이제 대학교 이름은 안 되고 대학교 두 군데하고 그 K연구소하고 E연구소인데 M연구소는 이제 경기도에 있는 대학교였는데 가서 표준 특허를 개발하고 싶다고 해서 카우텀이라고 해서 그 대학교 기술기술협회가 있어요. 거기 주간에 가서 세미나도 하고 그랬는데 에트리하고 그 에펙 관련해서 공동 연구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학교 교수님 풀이 좀 적어졌다가 상담도 열악해서 표준 개발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가서 느낀 거는 일단 아까 머니하고 T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단의 규모나 없으면 익스피리언스 경험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KD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인데 여기는 이제 통신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좀 있었는데 한 교수님이 그 상단 내에서 모집을 해서 교수님 만났는데 제가 지금 이 말씀 다 드렸어요. 한 10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좀 자기는 힘들 것 같다고. 나이가 좀 드신 분이었는데 힘들 것 같다고 해서 이제 드롭한 케이스로 T하고 E는 그 연구소에서 무슨 충전 지금 표준 뭐 이렇게 개발 그 과거에 출원했던 거에 관련해서 크림 차트 만들어가지고 매핑 요구 판단하고 이제 뭐 개발하려고 하는 경우인데 연구소들 같은 경우는 사실 다양한 연구들을 하는데 사실 표준을 딱 타켓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표준 특허는 타켓으로 안 하시더라고요. 보통 보니까 특히 이제 무선 충전 같은 경우 K도 그렇고 E도 그렇고 뭐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큰 연구소들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지금 그 발표도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로 표준 특허 개발은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표준 특허를 개발한다고 하는 건 출원할 때부터 표준을 타켓으로 해서 출원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심사 과정에서도 표준을 타켓으로 해서 계속 그 클레임들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작업들이 안 돼 있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도 이제 K나 이 연구소 같은 경우도 이런 이야기 많이 드려서 이제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패라기보다는 M하고 K는 좀 실패 사례에 가까운 거라고 그러면 K하고 E는 이제 진행 중인데 이런 열정을 계속 가지고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K하고 E에서 했었던 게 요 장표에 있는 것처럼 그 전략원이라고 그 특허 전략원 있잖아요. 거기서 그 특허 활용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특허들에 관련돼서 표준에 매핑되는지를 보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을 통해 갖고 K에서 해서 무선 충전 한 두세 개인가 이제 크게 매핑 될 것 같다. 거기가 이제 제안을 찾아낸 케이스가 있어서 아까 K 연구소는 이제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일단 표준 특허 개발을 원래 이제 최소한 교수님처럼 개발하시는 분은 약간 제외를 하고 약간 기획해서 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통신은 하는데 또 무선 충전을 하는데 표준 개발을 안 해봤다 그러면 좀 시간 많이 잡고 그다음에 대량 생산하려고 그러면 교수님 혼자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원들하고 같이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러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게 해외 출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출원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산단에서 돈도 상당히 많이 들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그 10년 동안 산단하고 교수님하고 교수님 내부 연구원하고 외부 담당 변리사하고 신뢰를 계속 구축해가면서 가는 거는 생각보다는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과거에 예를 그러면 HE대에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2023년도에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만 했겠으니까 여러분들 가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대학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해서 그 내부 과제를 통해 가지고 교수님들이 표준 특허에 매핑되는지 여부를 좀 개발하는 이제 과제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장표에 제가 왼쪽 분에 연구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교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신 위주로 했기 때문에 통신 분야를 나눠가지고 교수님들 이렇게 나열을 해가지고 이 과제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현재 교수님들의 논문하고 특허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 특허를 개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교수님을 골라낸 거예요. 표준 특허가 아니고. 그래서 결과로 이렇게 보고서는 굉장히 길게 진행되는데 결과는 이렇게 이제 낸 거예요. 그러니까 A 교수님부터 F 교수님을 해서 상, 중, 하 이렇게 구별을 해서 이제 타겟을 정한 거죠 교수님의. 이분한테 가서 HJ 교수님 이야기하고 10년 동안 추적 대우도 한번 걸어보자. 그러면은 이제 50% 가면 50% 정도 본인한테 떨어지고 세금 내면은 한 40% 내잖아요. 한 20-30% 번다. 가서 이제 이야기 드렸죠. 믿음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여기 교수님들이 한 분 교수님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표준 특허, 통신 표준 특허 개발하는 거에 관련돼서. 그래서 교수님이 대학생이 다 중국 학생들이에요. 그 진행을 영어로 합니다. 영어로. 기국도 영어, 발표 자료도 영어고 이렇게 해서 영어로 진행하는데 어쨌든 교수님도 학생들한테 이제 교수님 생각 요즘에는 이제 연구원들이 표준 개발하는 LG나 이런데 삼성 같은데 이런데 가고 표준 특허가 상대적으로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표준 특허 알면은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지는 않거든요. 연구 대학원생 입장에서도.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회가 잘 되면 성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시고 상당히 수준 높게 제가 생각하는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학생들 수준도 높고 교수님들 수준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제 생각에는 10년이 아니라 한 5년 정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5년에 10개, 100억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진행한 거는 내부 과제하고 난 다음에 전략원에서 표준 특허 창출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활용해갖고 올해 했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대학원생들을 4개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AIML하고 이렇게 지금 3GPP에서 하는 워크 아이템들인데 대학원생들이 2-3명씩 4개의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가출을 하고 이렇게 하는 상태고요. 올해 시작해서 저희들이 이제 정기 출원을 한다고 하는 건 가출을 하고 정기 출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가출은 그냥 교수님들이 제안한 내용을 그대로 그냥 출원하는 거고 정기 출원은 그거를 청구한 거 작성하고 보완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출원하는 건데 30건을 가출을 해서 올해 이제 표준이 매핑됐다고 생각한다 하는 거를 4건을 찾아가지고 현재 PC 출원까지 한 상태입니다.
표준에 매핑됐다고 하는 것은 원래는 스펙에 매핑돼야 되는데 네. 아직 스펙이 지금 네. 하고 있는 릴리즈에 스펙이 없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들이 그걸 뭘 기준으로 해서 매핑됐다고 하냐면은 3GPP는 다양스럽게 기공문하고 어글리먼트가 정말 빵빵해요. 솔직히 그 3GPP는 기공문하고 어글리먼트가 공부를 해도 그 개발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HK 교수님이나 HE 교수님이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도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글리먼트하고 그 회의록하고 기공이 워낙 자세하게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테크니컬 리포트의 어글리먼트가 매핑되면 저희 표준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들이 표준 특허 연구소도 마찬가지로 표준 특허 개발하기가 정말 어렵죠. 자기 메인 잡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드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려면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협력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여기 기업이 계시는 분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 산업도 있을 수도 있는데 좀 믿음을 갖고 기간 동안 해보시면 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아까 익스피리언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냥 가상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성공했고 또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표준특허 창출의 믿음의 중요성을 참 많이 배워봤습니다. 오전 세션의 마지막 순서인 AI 에이전트 시대, ICT 기업의 표준특허 발굴부터 활용까지 모든 업무가 달라진다는 주제로 어트 인텔리전스의 윤종원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